제목 고향역의 마지막 기차. 등장인물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정우 65세 퇴직 경찰관. 미영 63세 책방주인. 역장 70세 퇴직 앞둔 영무원. 챕터 1. 안개가 내려앉은 가을 아침, 낡은 간이역에는 바람소리와 낙엽 구르는 소리만 가득했다. 플랫폼 끝에 정우가 서 있었다. 55해 동안 경찰관으로 살아온 그는 무수한 사건을 마주하며 사람을 지켜왔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슴 속에는 지켜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칙칙폭폭 쇳소리가 길게 울리며 역을 흔든다. 정우의 눈이 감기자 40년 전의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다. 기차 창문 너머로 멀어지던 첫사랑 미영의 눈빛. 그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 정우 혼잣말. 마지막 기차라 했지. 정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눈가가 졌지만 경찰로서 길러진 습관은 쉽게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대합실로 들어섰다. 낡은 벤치와 벽시계, 벽에 걸린 안내판은 세월을 버텨내며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역이 아니었다. 청춘의 설렘이 피어났던 자리, 첫사랑의 기억이 머무른 자리, 그리고 끝내 닫히지 않은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다. 정우는 다시금 느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열어야 할 때가 왔음을. 챕터 2. 대합실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석탄 연기,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연들로 가득했다. 유리창 너머에서 역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은퇴를 한 달 앞둔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생했다. 정우. 역장님 오랜만입니다. 역장 미소. 어이구 이 얼굴 정우 아니냐. 경찰 배지는 이제 내려놨겠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장은 말없이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모서리는 달아있고 우표는 색이 바랬다. 역장. 내가 떠난 다음날 맡겼던 편지다. 주소는 없었고 수신이는 단 한마디 돌아올 사람. 정우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미영. 그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 낭독. 정우야. 마지막 기차를 타지 않겠어. 미안해. 널 피하는 게 아니라 널 지키려는 거야. 오빠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내가 여기 남으면 너도 다칠 거야.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역시계 아래 이 편지가 닿기를.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숨을 삼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사건. 작은 공장의 회계 담당이던 미영의 오빠, 비자금과 임금 체불 사건,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진 장부와 함께 사라진 한 사람. 미영은 끝내 오빠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을 택했다. 그 선택이 사랑을 끊어냈다. 정훈아께. 내가 날 지키려 했구나. 그런데 나는 널 지키지 못했네. 역장. 사람 일은 늘 도착이 늦지. 그래도 마지막 기차라도 타면 다행이야. 정우는 봉투를 접어주머니에 넣었다. 역을 나서자 골목 끝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골목 책방 미광. 그의 손바닥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땀이 배어 나왔다. 문이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서가 사이에서 은빛 머리칼을 묶은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 어서 오세요. 찾는 책이 있으세요? 그 목소리. 40년 전 비 내리던 플랫폼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음성. 세월은 얼굴을 바꿨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심장을 울렸다. 정웃음을 고르며 미영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간표가 멈춘 듯 고요가 흐르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이야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챕터 3.
책방 안은 묵은 책 냄새로 가득했다.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두 사람은 결국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눈빛은 과거를 비추었고 입술은 현재의 예의를 지켰다. 미영. 생각보다 빨리 아니 너무 늦게 왔네. 정우 웃으며. 그러게. 마지막 기차는 늘 늦는 법이지. 짧은 농담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알았다. 늦게 도착한 마음일수록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영은 찻잔을 밀어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미영. 편지 역장님이 전해주셨구나. 그땐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오빠 일 때문에 내게 피해가 갈까봐. 정우. 나는 그 사건 담당팀의 막내였어. 증거가 사라졌을 때 오빠를 의심했지. 내가 날 원망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 사랑은 진실보다 앞서거나 늦게 도착한다. 두 사람은 긴 시차를 견뎌내고 있었다. 미영. 오빠는 억울했어. 하지만 억울하다고 다 무죄는 아니지. 다만 누군가 대신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늘 날 괴롭혔어. 정우. 누군가라면 누구지? 미영은 서가 뒤 금고를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공장 간판 앞에 선 두 남자. 한 명은 오빠, 다른 한 명은 사장의 비서였다. 미영. 사건이 터지고 그는 사라졌어.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내가 아닌 누구를 지켜야 한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정우의 머릿속에 사건 기록이 떠올랐다. 사라진 장부 비서의 야근, 그날 밤 불 꺼지지 않던 사무실. 정우 결심하며. 미영아, 그때의 나로 돌아가 보자. 내 오빠에게 진 빚 지금이라도 갚아야지. 미영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경찰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 정우. 직함만 그만뒀지. 의무감은 아직 퇴직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공장터로 향한다. 차갑게 부는 바람 속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 손전등 불빛이 흩날린다. 바닥을 두드리는 정우의 손길이 멈췄다. 묵직하게 울린 그 지점. 정우답게. 여기야. 숨죽인 두 사람의 앞에 어둠이 입을 열고 있었다. 챕터 4. 숨겨진 공간은 습기와 철 냄새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자물쇠를 비틀어 열자 장부와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미영 속삭이며. 오빠 글씨 맞아. 장부에는 입출금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비서의 서명, 사장의 승인. 그리고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힌 단어. 대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다. 테이프 속 남자의 목소리. 사장은 말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대신 쓰라고. 내가 사인하면 너는 안전하다고. 미안하다. 누구보다 정직했던 너에게. 미영은 눈물을 터뜨렸다. 미영. 오빠가 누군가를 지키려 했구나. 정우. 내 오빠는 대신 벌을 받았어. 비서가 떠난 뒤 모든 걸 떠안은 거야.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지. 상자에는 작은 메모도 들어 있었다. 역시계 아래 마지막 기차가 올 때 두 사람은 다시 역으로 향했다. 저녁 햇살이 플랫폼을 길게 덮었다. 역장은 그들을 보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역장. 비서가 떠나던 날 맡기고 간 거다. 마지막 기차가 오는 날 주인에게 돌려주라 했지. 열쇠와 사진 그리고 자소서 사본.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썼다. 내가 덮었다. 그러니 너는 살아야 한다. 정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기록은 바로잡을 수 있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의 무게가 담긴 끄덕임이었다. 챕터 5. 며칠 뒤 구청 강당.
작은 공청회가 열렸다. 정우는 증거와 녹음을 제출했다. 늦은 증언에 누군가는 이제 와서라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지금이라도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기록은 수정됐다. 미영의 오빠는 억울한 피해자로 비서는 자수를 준비한 인물로 남았다. 늦게나마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밤 역에는 마지막 기차가 들어왔다. 브레이크가 바람을 긁고 승객들이 내려섰다. 시계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미영. 그날 내가 기차를 타지 않은 이유 널 믿었기 때문이야. 믿음은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거더라. 정우 미소 지으며 의무감과 추억 사이에서 난 사람을 고르겠다고. 차창에는 지나간 풍경과 다가올 풍경이 겹쳐졌다. 마지막 기차는 종착역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첫 차였다. 기차가 떠나자 역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두 사람은 책방 미광의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딸각 울렸다. 정우. 내일은 서가를 정리해볼까? 법전 옆에 시집을 두고 사건 기록 옆에 여행기를 두자. 미영 웃으며. 경찰관님, 이제는 서가 순찰이 더 잘 어울려. 잃어버린 시간의 한 페이지가 제자리를 찾았다. 배신은 진실로, 분노는 이해로, 눈물은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남은 건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의 평온. 인생은 늦게 도착해야 정시에 닿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고향역의 마지막 기차는 어떤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